안녕하세요. 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김미경입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벚꽃도 다 지고 정말 봄이 왔어요. 왜 이때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한 해가 진짜 빨리 간다. 벌써 4월이야. 아마 이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해가 다 지나간다. 벌써 4월이야.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다 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시간 보낸 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시간 보내면 안 된다고 내가 나한테 4월에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아마 가슴에서 쿵 하고 들렸다면 여러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 저한테도 이 4월이 되게 재밌고 가슴 뛰는 달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 4년간 열심히 해온 패션쇼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무엇보다도 저한테 가슴 뛰는 건 뭐냐면 제 가슴을 처음으로 뛰게 만들었고 또 내 가슴이 왜 뛰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저의 사실상 거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강의를 가면 뛰어와서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내미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딱 보면 대부분 다 정말 오래됐어요. 책이 꽤 낡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미 나온 지 벌써 10여 년이 다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라는 책이에요. 그 사진 기억나세요? 이렇게 저의 되게 젊었을 때 모습 그 사진을 보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10년 전이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사실 그 책은 어떻게 쓰여진 거냐 하면은 제가 30대 저는 사실 30대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모든 여성들이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커보고 25, 6에 다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한 번도 나로 살아보지 못하고 갑자기 엄마로 사는 거예요. 김미경으로 정신 차리고 산 지 2, 3년도 안 돼서 갑자기 엄마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라는 사람과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둘이 공존하고 살아가서 나이 50대를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만 크는 게 아니고 나도 여기서 김미경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나한테는 30대에 가장 큰 치열한 나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한 것을 고민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실제로 살아내고 제가 실제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해서 살아보면서 느낀 것. 그리고 나서의 한 줄의 제목은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저의 치열했던 30대 고백이 사실은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는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아이를 낳고 엄마로 살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여성, 어떻게 이 가정 내에서 나의 공간을 확보하지? 내 시간은 어떻게 내는 거지? 이상하다. 김미경 선생님도 25, 26에 애를 낳았다는데 그럼 나랑 똑같이 애가 있었는데 나랑 똑같이 되게 가난하게 살았다는데 저 선생님은 어떻게 꿈을 가진 거야? 저 선생님은 아이를 유치원 보내면서 어떻게 시간을 낸 거야? 그럼 나만의 공간은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되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내 공간 문화센터인가? 책을 읽어야 되나?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30대 여성들의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내 머리로 답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낸 시간과 내가 살아낸 몸으로 내가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책들을 정말 30대 여성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정말 이 책이요 거의 깜짝 놀랐어요. 100만 부를 돌파했대요. 지난 10년간 꾸준한 스테디셀러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여서 꿈이 없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이런 스페셜 에디션이 나왔어요. 혹시 스페셜 에디션이 저도 뭔지 잘 몰랐는데 아주 정성을 들여서 돈을 많이 들여서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에 이런 겉표지도 되게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디자인도 되게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는 책을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해요. 물론 이거는 뭐 한정없이 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 책이 4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도 이 책을 딱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오랜만에 펼쳐봤어요. 이렇게 쭉 펼치다 보니까 오마이갓, 내가 이렇게 괜찮은 얘기를 했어? 나 진짜 30대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구나. 특히나 돈 없을 때 이런 고민하고 살았구나. 이거 지키려고 되게 애썼구나 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30대 때 치열하게 싸웠던 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것과 싸우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제목은
5113 5대 1대 1대 3 법칙을 아시나요? 라는 글입니다. 아유, 이거 읽고 찡했어요. 내가 돈 없을 때 이러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첫 구절에 쓰여 있어요. 어떻게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소비는 참 중요한 행위다. 소비하지 않는 삶이 없으니 말이다. 잘 벌고 절약하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그러면 어떻게 소비하는 것이 좋을까? 나는 돈 쓰는 방법을 5113 법칙으로 설명하곤 한다. 이 법칙은 지출보다는 투자 개념에 근거를 둔 돈 쓰기 방법이다. 5113을 어떻게 내가 번 돈을 10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지출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출을 하잖아요. 그럼 지출을 했는데 투자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되게 투자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맨 처음에 여러분 기억해봐요. 이걸 칠판에다 원래는 쓰고 내가 강의를 했었는데 5대 1대 5, 1, 1, 3 합치면 10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5, 1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50만 원은 죽어라고 저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아껴서 사는 거를 그땐 진짜 치열하게 아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버스도 좀 가까운 데는 다 걸어서 다니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 만한 재주가 없으면 들어온 돈을 최대한 아껴서 쓰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아껴서 쓴다고 돈이 모아지나요? 그건 제가 그 네자매 의상실 여러분 보시나요? 그 네자매 중에서 바로 내 밑에 있는 은희를 증인으로 데려다가 언제 김은희로부터 듣는 아끼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걔가 얼마나 아끼는지 거의 신의 경지로 아껴요. 정말 돈을 아껴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남편 하나 월급으로 애들 둘 키우면서 했거든요. 정말 돈을 아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 최대한 들어온 중에서 50%를 저축을 하기 위해서 무지했었어요. 왜냐하면 저축하지 않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 50%의 돈은 무조건 떼어놓는 거죠. 다른 뭐거랑 섞이지 않게 무조건 떼어놓고 그거를 건드리지 않는 것. 무조건 오는 저축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거 안 모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버텨야 돼요. 이게 돈은요 정말 젊었을 때 한껏 힘세게 모을 때 모아야지 천천히 모은다고 생각했다가 결국 갖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축하는 습관이요. 저축하는 건 진짜 습관이거든요. 그 습관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나를 되게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부자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1년간 돈을 모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이거 내가 모았어 이러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1년 후에 어디 갔는지 몰라. 누가 집어갔나 봐. 아니요, 안 집어갔어. 내가 그냥 갖다가 다 쓴 거죠, 대부분. 그래서 반드시 5를 저축하라는 거 하나.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일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일의 투자는 경쟁력과 저력을 높이는데 이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그래야 된다고 쓴 게 아니라 내가 그랬던 거거든요. 뭐냐면 아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늘 얘기하죠. 잠룡의 생활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30대 초반 막 이럴 때 잠룡 생활할 때 뭐 했냐면 책 사는데 돈을 전혀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책은 그러니까 내 수입에 우리 집에 들어온 10분의 1을 책에다 투자를 해서 내가 읽은 책으로 정말 저 책장을 다 채운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죽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공부하는 것과 돈 쓰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나가서 지금 현재 돈을 벌 상황이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럼 그게 나중에 다 돈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돈 버는 행위가 같은 행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투자한다든지. 정말 재밌었던 것이 많은 여성들이 제가 하는 이 꿈안의 책을 읽고 자기에게 10분의 1을 투자하거나 남편에게 10분의 1을 투자해서 그 공부가 나중에 돈이 됐다는 이야기, 그게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저력이 됐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일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공부에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일은 또 뭐 할까요? 이제 5 했어요? 1 했어요? 이제 1 남았어요? 일은 뭘 해야 될까요? 보상이요.
불쌍하지 않아요? 50% 저축하냐고 죽으라고 아꼈어. 일은 갔다가 또 공부해. 그러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뭐 해야 될까? 차근차근 3년 모으고 5년 모아서 가까운 데라도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패키지 선물이잖아요. 인생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모든 돈이 뿔뿔이 흩어져서 누구랑 맥주 마시고 누구랑 커피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모으면은 여행 갈 수 있는 돈이 다 커피로 흩어지고 다 3,500원짜리 빵으로 흩어지고 다 이제 3,000원짜리 맥주로 흩어지고 다 흩어져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뭐 별로 술을 마신 것 같지도 않고 무슨 커피를 엄청 좋은 것도 마신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빵을 엄청 좋은 걸 먹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나한테 있는 것만 돈이지 나간 거는 돈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여행 갔다 온 건 추억이나 남지, 빵 사 먹은 게 추억이냐? 무슨 커피 사 먹은 건 추억으로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잘이 일상으로 다 흩어지고 생각 없이 일상으로 흩어지는 모든 돈들이 모으면 나한테 강력한 일련의 어딘가에 한 번의 여행이 추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은 버는 것보다 진짜 쓸 때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모아지면 뭐가 돼요? 인생의 추억이 되고, 인생의 추억은 내 인생의 뭉텅이 가치가 되잖아요. 그 가치는 뭐예요? 나를 규정하고 내 자존감이 되잖아요. 돈 쓰는 것과 자존감이 엄청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3,000원, 5,000원짜리 일상으로 흐트러뜨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뭉치세요. 3,000원, 5,000원을 이렇게 뭉쳐. 뭉쳐갖고 나에게 추억이 될 만한 특별한 보상을 한다. 여행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3이 남잖아요. 이걸로 뭐 해야 돼요? 이걸로 이제 머리하고 이제 뭐 구두 사 신고 이제 뭐 이제 생활비도 쓰고 아껴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에 맞춰 살기가 무진장 힘들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김미경은 옛날부터 돈 잘 벌었으니까, 아니요. 제가 옛날부터 돈을 잘 벌지는 않았죠. 또 책임지고 사는 사람도 많았었고, 그래서 항상 저는 번 돈 중에서 내 미래를 위해서 강력하게 저축해요. 강력하게 저축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강력히 투자하고, 그리고 나중에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여행도 한 번씩 돈 모아서 가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또 생활비 열심히 쪼개서 쓰고. 옛날에 그랬어요. 30대 때 별로 돈 없고 여유 없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여유 없지만 나를 잘 관리하는 이런 시간이 10년 15년이 있어야 40대 후반 50대에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혹시 되게 힘드신 분, 이 돈도 저 돈도 없는 것 같고 힘드신 분들은 한번 5대 1대 1대 3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과 똑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흉내내고 근사치에 가깝게 무엇인가 좀 더 미래를 위한 돈 쓰기를 한번 해보세요. 돈은 버는 것보다 현명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돈을 잘 써야 나한테 뭐가 생길까요? 가치로운 내가 생겨요. 돈을 쓰는 만큼, 돈을 잘 쓰는 만큼 내 인생이 잘 만들어진다 라는 거.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어떤 장소에서 쓰느냐,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돈 쓰는 내용 자체가 곧 나의 미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돈을 잘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쓰여 있느냐?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라는, 제가 10년 전에 나의 30대를 고백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참 30대의 진솔한 고백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아직도 이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이 아마 있으시다면 꼭 한번 저와 같이 내 30대 여정을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여자의 가정에서 여자의 꿈, 죽어가는 꿈을 구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면서 어떻게 둘이 똑같이 성장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내 꿈을 단단하게 키워가기 위한 실전 방법들, 또 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아이와 엄마와 또 어떻게 서로 꿈을 이뤄가야 되는지, 정말 그러니까 30대 너무 귀여운 여성들 있잖아요. 결혼한 지 10년도 안 된 여성들 갈팡질팡 할 때 그 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 모든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일상에서의 그 디테일을 제가 느낀 것들을 다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지금 30대를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시간을 그 옛날에 지나왔어요.
그 시간을 사는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 책이 나온다 그랬더니 많은 서점에서 이 책 나오는 걸 되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환영하고 스페셜 에디션. 왜냐하면 그 서점들도 사실 이 책과 함께 10년을 지내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기 위해 서점을 왔고, 그래서 서점에서도 선생님 위해서 선생님 축하하는 뜻에서 굿즈를 만들어준대요. 굿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요새 왜 책 나오면 뭐 거기 관련 상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뭐 이런 것들은 책이 되게 이쁘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예스24. 예스24에서는 이런 편지지를 드린대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예쁜 편지지고요. 또 요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알라딘. 요거는 알라딘에서 만든 겁니다. 알라딘에서는 파우치고요. 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에코백입니다. 교보문고에서는 이런 에코백. 그래서 이 책을 사시면 이 서점에서 축하하는 뜻으로 여러분에게 이걸 다 하나씩 드린대네요. 한정판은 한정판으로 몇 권까지예요? 몇백 개? 몇백 개씩이요. 뭐 300개, 400개, 500개 정도? 500개, 900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서 이런 것도 사시고 뭐 이런 필요한 생활용품이니까 이런 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파크는 이런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이렇게 드리고 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기뻐요. 이렇게 그 30대의 경험을 쓴 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이 그 힘겹게 지나는 30대, 40대 여성들 그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되고 꿈을 줄 수 있는 언니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 늘 도움이 되는 언니로 있으려고 애쓰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꿈 있는 아내는 늦지 않는다. 5대 1대 1대 3 부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